미국 월스트리트 투자회사의 세미나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겁니다. 여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반대편 남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일본의 전자제품은 뛰어난 내구성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다시 일본 기업들의 전성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이 질문을 받은 여성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남성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합니다. 일본이요? 그곳에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과연 그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는 엠마 브룩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온 지 4년이 되었어요. 제 주요 업무는 글로벌 기업 투자 분석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계 각국의 시장 동향,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금융 모델링과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분석 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국의 AI 기술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관심이 생겼죠. 올해 우리 기업 분석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동아시아 생활가전 브랜드 미래 가치 분석과 투자 전략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요.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TV와 생활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전자제품 기업들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하이얼 등 쟁쟁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부터 신제품 라인업, R&D 투자 현황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 결과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QLED, OLED TV 기술이나 스마트 가전제품들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일본 기업들의 뛰어난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고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이 기업들의 매출, 이익률, 성장성, 소비자 평가 등을 다시 분석해서 재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 시장 대응력, 브랜드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던 중 올해 우리 팀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한국, 일본, 중국으로 직접 출장을 가서 각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거죠. 계획, 생산 과정, 자국 내 시장 반응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현장 경험은 투자 분석가에게 정말 중요해요. 기업의 실제 모습을 보고 현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통찰력은 그 어떤 보고서로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이런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굉장히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어요. 제가 현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우리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는 곧 회사와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원래 계획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갑자기 우리의 기업 탐방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자국 기술 보호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결국 일본과 한국으로만 출장이 결정되었죠.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밤낮으로 두 나라의 전자제품 산업에 대해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자제품 라인업을 구축한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LG전자는 OLED TV 기술을 선도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점이 눈에 띄었죠. 두 기업 모두 스마트홈 기기와 IoT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과거 영광과 현재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전략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먼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 방문할 한국에서는 또 어떤 혁신을 목격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들의 기업 문화는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또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동아시아 전자제품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팀은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주함과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대 전자제품 기업의 본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마치 잔잔한 바다 같았어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정체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로비 디스플레이에 전시된 제품들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를 만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현재 이 기업의 비전과 미래, 성장성에 대해 열심히 들으려 했죠. 하지만 의아하게도 해외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에 더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는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현재 귀사의 매출을 보면 해외보다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많은데 혹시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매출을 확장할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자 기업 관계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후 한국의 기업들 때문에 라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삼성, LG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러자 관계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저가 제품들은 곧 품질에서 한계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폭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걸까? 그때 문득 제가 최근에 본 시장 조사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과 LG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QLED와 OLED 같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품질 면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AS 서비스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저가 제품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에 적용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제품에 반영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일본 기업의 관계자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귀사의 생활 가전제품들에는 AI 관련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돌아온 답변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인들은 TV나 가전제품을 새로 바꿀 때
기존에 쓰던 제품과 유사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 이유일까?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회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의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른 일본 기업들도 방문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 기업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일본에서의 다소 실망스러운 경험 후 저희 팀의 두 번째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의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이유구나.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관련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직접 탐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젊고 활기찬 직원들의 모습, 최첨단 시설들, 마치 실리콘밸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관계자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기업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내수 시장과 주요 해외 수출국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취향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차이를 존중하고 각 국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만 집중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AI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기능, TV가 시청자의 취향을 학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는 기능 등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미래의 기술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디자인 부문에서도 그들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비스포크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가전제품을 맞춤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년간 생활가전 부문 점유율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현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소비자 니즈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LG전자 방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솔루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빠른 실행력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속도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기업들이 입을 모아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제품과 전략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혁신 정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빠른 실행력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엠마.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이 경험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이 이렇게 크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날 밤 저는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첫 해외 기업 탐방 출장이 끝났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곧바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의 소비자 평가를 비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향후 투자 결정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발견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선호도, 만족도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의 제품을 압도하기 시작했더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들이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최상위를 차지했던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 기업들 못지않은 내구성과 성능을 갖추면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략이 지금까지 이어져 미국 가정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이 필수품이 되어버렸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제품들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브랜드는 개인 취향에 따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집 분위기에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소비자들의 미래 구매 의향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다음 구매 시 한국 제품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 제품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음 구매 시에도 한국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정신과 끊임없는 발전 의지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직접 방문했던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거든요. 특히 AI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가정의 모든 전자제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한 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용자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이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품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QLED TV는 화질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LG전자의 OLED TV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 가전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들은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홈 기술이었어요. 음성 인식을 통해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기능, 세탁기가 옷감을 분석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선택해주는 기능 등은 미래 가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투자회사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해외 기업 탐방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생활가전 브랜드 미래 가치 분석과 투자 전략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룸에
고위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해졌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생활가전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저희 팀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모습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생활가전 대표 기업들의 현황 분석과 투자 전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글로벌 시장 이해도를 강조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솔루션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들은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저희 팀은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임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 기존의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점들을 발견했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속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단순히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일본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느린 듯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CEO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엠마,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의 투자 전략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EO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만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견문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한국인들의 열정 가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어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의 저력이 궁금해졌거든요. 이번에는 기업 탐방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방문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삶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분석가로 일하는 엠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로 미국에서 지난해 생활가전 매출과 수량 모두 점유율 1위를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LG전자가 매출 기준 점유율은 2위, 수량 기준으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라 수년째 삼성전자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전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국의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도 망설일 이유가 없죠. 참 기분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코레아우라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